안녕하세요, 혼입니다. 그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 예. 명절 내 그 장을 조금 체크해 봤을 때 되게 공포가 느껴졌을 거예요. 뭐 헝다그룹부터 미국 케이퍼링 얘기 나오면서 되게 공포가 조성되고, 사실 이제 그 해외 증시나 뭐 아시아 증시나 해외 증시 전부 폭락을 연출되고, 비트코인 또한 폭락을 하면서 되게 안 좋은 공포가 조성됐었죠. 어떻게 보면 이번 명절은 우리에게 되게 좀 운이 좋았다라고 보여요. 우리 코스피 지수에. 사실은 그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장이 열렸다면 그 급락을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만났던 저점을 테스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오늘도 그렇게 심하게 낙폭을 하고 폭락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던 것은 이제 그 폭락 뒤에 반등이 오는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동안 안 빠진 거에 대한 좀 리스크는 있을 수 있으나 하락은 제한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환율이 또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그래서 장 초반 환율의 모습도 되게 주시되는 그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래도 환율도 조금 약세로 돌아서면서 증시가 그래도 선방했답니다.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열려 있었다면 정말 공포의 정말 끝이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오늘 보시면 홍콩 항생지수가 장중에 급 2%가 넘는 급등이 나왔지만 다시 또 반납이 됐죠. 이 헝다그룹이 그 파산 우려가 있던 헝다그룹이 계속 지속해서 빠지다가 오늘 장중에 20% 30%가 육박하는 상승을 보이다가 17%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거래량도 나름 동반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닥 시그널이고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 같기도 하죠. 좀 안도할 건 아니고 체크는 해야 되겠지만 되게 중요한 자리 때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반등해줘서 좀 홍콩 지수, 상해 지수가 나쁘지 않았고, 일본 장은 휴장이었죠. 하지만 미국 장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어제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증시를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또 이제 볼 수 있는 것도 빠르게 보고 또 진단해야겠죠.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는 여기 정말 그 헝다그룹 장이 열려 있었다면 헝다그룹과 테이퍼링을 얘기하면서 여기를 아주 또 3000포인트를 굉장히 또 강력하게 흔들었을 거예요. 3000포인트가 깨졌을 수도 있고 3000포인트가 강하게 흔들렸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선 여기 3100포인트 정도를 지켜주면서 나름 나쁘지 않은 장을 보여줬다라고 보이지만, 아직은 제가 여기 만들어 놓은 추세가 보이시죠? 추세 때 저항 맞은 것도 확인했고, 아직은 조금 상승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여기를 좀 이렇게 지탱해주고 올려줄 수 있는 건 환율의 약세가 가장 큰 시장 그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환율 체크는 지속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보시면 코스닥이 의외로 조금 약해요. 단기 추세라고 하면 추세할 수 있던 것을 이탈했으니까 필요 없고, 자 보시면, 자 그동안 다시 한번 지켜줬던 여기 1028포인트 정도 수치가 또 중요하게 적용되는 거죠. 1026포인트 이 정도가 좀 이렇게 단기 박스 하단 정도가 되겠는데, 여기까지 추가 조정도 가능한 위치. 하지만 아직은 여기 지지대를 테스트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밀리고 0.9%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또 전체적으로 보면 선방했다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증시가 조금 방향을 잡기 힘들지만, 자, 코스피 200까지 한번 볼까요? 200 보시면 코스피 200은 더 강한 모습. 그러니까 사실 요런 그래요. 지수에 비해 코스피 200이 덜 빠졌다는 건 코스피 200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또 여러 개 둘러볼 필요 없이 삼성전자만 보시면 삼성전자의 수급은 하락 속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 나쁘지 않은 수급을 보여주면서 지금의 위치를 지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도 조금 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알고 계시죠? 절대 나쁜 시그널이 아니니까 좋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환율까지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면, 환율이 사실 고점 갱신이 됐죠. 오늘 막 1800원이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고점 갱신이 됐고 그랬다. 하지만 보시면 여기가 또 하루지만 이탈됐고 거래량도 동반됐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하락,
장대 음봉은 아니지만 하락이었다. 거래량이 동반되고 큰 상승이 아니라 고점에 대한 매물 부담 같은 걸로 눌렸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고점이 갱신됐다는 것도 좋은 시그널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여기 거래량이 동반된 하락도 나쁘지 않다. 하락으로 시가 대비 하락이죠. 시가 대비 하락 0.4% 상승이지만 1.4% 상승이지만 시가 대비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거의 비슷한 지표로 움직이니까 달러 선물로 적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 아직도 달러는 상승 진행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상승 추세가 꺾이고 정말 그 하락으로 전환된다면 정말 시장도 좋게 견인될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환율 잘 체크하셔야겠죠. 자, 카카오부터 빠르게 종목 보고 넘어갈 건데, 자, 카카오는 예전에 얘기 드렸죠. 여기서 안 된다고 봤고 여기 단기적 멈춰주는 걸 보자. 하지만 매수 안 된다 얘기 드렸고, 여기 109,000원까지 열어놓고 보자 라고 얘기 드렸어요. 여기까지 열어놓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번 악재에 비하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그어놓은 건데, 생각보다 빠르게 온 거예요. 생각보다 빠르게 109,000원 정도를 육박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자, 109,000원 그 언저리든 103,000원이든 자, 지금은 이탈된 여기를 보지 않고 여기 안에서는 멈춰 주겠죠. 충분히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고 지금 지표가 그러니까 충분히 멈춰 줄 겁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 보유비중, 개인 보유비중 보면 개인들이 이 하락 속에서 하루도 안 빼놓고 사고 있는 게 참 안타깝죠. 사지 말라고 얘기 드렸죠. 기관도 아직 전혀 변동이 없다. 그래서 사실 카카오를 보면 바닥에서 빠져서 횡보하는 그림은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V자 방등으로 급등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도 저가 매수로 이렇게 횡보하면서도 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아니면 좀 이렇게 상승 가더라도 좀 여기 찍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야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할 구간은 아닙니다. 아직도 하락 진행형이죠. 5일선도 5일선 저항을 맞으면서 내려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거고, 다른 이평선도 방향을 틀어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돌아서 올라가서 여기를 뚫고 다시 이 전점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답니다. 이미 선이 다 망가져 버렸죠. 지지와 이런 것들이 다 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데 그만한 시간이 걸린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봐도 한번 이렇게 급락한 뒤에 지금까지도 절반치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도 조금 관망하시는 게 맞지, 지속적 카카오다고 계속 사지 마세요. 아직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하락이 좀 짙게 코스닥 나오다 보니까 대북주 이렇게 또 많이 밀리는 모습 나왔어요. 대북주. 그래서 사실 이 추세대를 보면서 체크했던 종목인데 추세도 이탈된 모습이죠. 그리고 자, 추세 이탈됐다, 다 됐다, 요거 고점 일단 다 지워놓고 깨끗하게, 자, 예전부터 얘기했죠. 여기 2,400원 구간, 2,400원 정도 됩니다. 2,400원 정도 여기 금액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 6월 달부터 이 저점을 되게 견고하게 지켰던 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 하루 만에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기보다 일단 멈출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또 새로운 바닥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스토캐스틱 보시면 아직도 이제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좀 소량으로 관심 있는 분들 대북 테마 잘 체크하시면서 가져가시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슈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자리 때 좋아졌다. 그 다음에 사실 명절 때 이게 5G 한번 보려고 했는데 못 봤어요. 그래서 못 봐서 이누아리스만 간단히 보고 나머지 5G 같은 것들 정리해서 5G를 왜 보는지도 주말에 한번 얘기 드리면서 5G 섹터를 한번 주말에 보는 걸로 간단하게 종목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지겹도록 이 삼각 수렴을 그려놨었죠. 그려놓고 계속 여기 안에서 횡보를 할 것이다 라고 단기적으로 보여줬던 구간이고, 사실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재미없는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고, 오늘 하락과 함께 또 하락이 나온 모습이죠. 오늘 하락과 함께 또 하락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 이 추세대 구간에서는 괜찮지 않나 라고 보는 게, 사실 박스로 보면 여기 4만원 구간이 맞긴 한데 지금 이놈의 추세를 보면 아주 미세하게나마 저점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좀 이제 볼린저밴드 하단까지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단이 깨지고 나면 되게 좀 위험한 구간이긴 합니다. 하단이 하단 구간대가 지금 구간인데 여기서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추세대에선 지지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닥으로 보여요. 바닥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자, 초기 물량 안 담으신 분도 여긴 괜찮고, 그 다음에 혹여나 밀린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예전 동안 되게 중요했던 4만원 구간을 체크해 봐야 되지만, 앞으로 업황이나 이런 거 체크하시면서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좀 중기 하락 추세도 넘어서려면 이렇게 좀 아직은 시간이 좀 걸려 보이지만 좀 10월달 정도면 확실한 5G의 섹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유 드린 겁니다. 주말에 한번 다시 보시기로 하실게요. 그다음 두산 피어셀이고요. 수소 섹터 보시면 정말 좀 다른 모습, 정말 그 코오롱 인더 같은 건 정말 잘 가고 있고 고점 갱신하고 있죠. 세종공업도 오늘 또 좋은, 나쁘지 않은 흐름 나왔고, 하지만 동화화성 좋은 흐름 나오다가 오늘 조금 조정받은 모습. 그리고 두산 피어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추세대를 보면서 적용되었지만 그때 이날 얘기 드렸죠. 이날 여기가 절대 손상되면 안 되는 금액대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사실 오늘도 하락 속에서도 여기에서는 좀 이렇게 그 나름 그 시가 대비 양봉을 만들면서 마감됐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48,900원 여기 부근 정도의 이탈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시세를 받지 못한다는 건 수급의 문제도 있겠죠. 수급의 문제도 있겠죠. 기관과 외인의 조금 매도세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인의 수급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 개인의 매수가 늘어난다는 건 좋은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자, 여기 금액대 정말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두산 피어셀. 그다음 모두 투어고요. 확실히 자, 위드 코로나 무조건 간다라고 했던 섹터죠. 여행주,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고, 자, 분명히 바닥권 여기 중간에 했고 여기에서는 좀 저항이 될 수 있다 얘기 드렸어요. 구름대와 전고치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강하게 올려주면서 시세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의 주도 섹터, 안 좋은 장의 주도 섹터가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토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정고점에 대한 매물 부담은 있겠지만 아직 상승 자리가 많이 남아 있고, 보시면 외국인이 이렇게 사서 올리고 있는 모습, 개인의 매도하는 그림 되게 좋죠. 좋으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것이고, 자, 기관도 상승 중, 거래량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추세를 되게 잘 타고 있어서 일단 보유하신 분은 여기 고점까지를 보시면서 일단 추세를 보셔야 됩니다. 되게 추세 좋게 흐르고 있죠. 모두 투어. 그러니까 잘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 참 좋은 여행도 얘기 드렸죠. 근데 참 좋은 여행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게 고점에 대한 매물 부담이 확실히 있습니다. 확실히 매물 부담이 있는 자리다. 그래서 참 좋은 여행은 지금부터는 조금 그 주도 섹터이긴 하지만 지금 저항대가 만만치 않다는 건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비중 축소를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 해서 확실히 뚫어지는 게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수급도 나쁘지 않게 하고 좋고, 하지만 저항에 대한 부담은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모두 투어나 참 좋은 여행 가지고 계신 거에 따라서 잘 가는 놈이 대장이니까 매물이 가볍고 수급이 좋고 잘 가는 놈이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은 그런데 이런 것들 잘 보시고, 항공주는 제가 잘 체크하지 않으니까 항공주는 재량껏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공주는 너무 재무성이 좋지 않아서 좀 꺼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게임빌이고요. 게임빌을 왜 가지고 왔냐라고 얘기 드리면, 예전부터 관심 종목이었죠. 관심 종목이었고 봤던 종목인데 정말 지겹도록 하락을 했습니다. 지겹도록 심각할 정도의 하락을 했던 종목이고, 보시면 자, 여기 하락대, 그 다음에 여기 바닥 구간.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관찰을 지속 관찰을 한 것은 처음 소개드렸던 부분은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구간대에서 1차, 2차, 뭐 3차 이렇게 가능하다는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이렇게 좋은 흐름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다. 근데 횡보로, 그러니까 이거죠. 하락이 단기적이지만 자, 횡보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은 더 이상 제한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하락은 가격 조정은 다 됐다. 기간 조정만 거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온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 최근에 요 양봉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요거 보시면 여기에 장중에 고가 12%까지 가고 종가도 8%로 마감됐던 장대 양봉이죠. 그런데 이날 수급이
의미가 있고 거래량도 동반했다. 거래량이 포인트예요. 거래량. 그래서 바닥권에서 터진 거래량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추세의 변화다. 하락의 추세를 일단은 횡보로 바꿨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저가 매수와 움직임이 나온다면 좀 횡보가 아니라 이렇게 상승 추세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저가 매수 포인트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31,000원 구간에서 밴드 하단도 있죠. 여기 구간대에서 그 다일 때 이제 하락보다는 횡보로 전환되기 때문에 혹여나 이 금액대 횡보하면서 보시면 저가에 담아서 조금 이렇게 가져가 보다가 추세 변곡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빌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K고요.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 섹터다라고 여기 소개도 많이 드렸어요. 소개 많이 드렸고, 여기 보시면 자,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단기적으로. 하지만 보시면 여기 구간대, 저항대를 쉽게 역시 뚫지 못하죠. 그러니까 28만원 구간대를 넘어줘야 사실 의미 있는 상승이고, 하지만 저항대가 또 존재한다는 거. 저항대가 30만원 구간에도 저항대가 있다. 그래서 28만원, 30만원 정도가 또 되게 의미 있게 돌파해 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추세는 장에 비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SK모텔도 그렇고 외국인의 수급도 나쁘진 않은데, 이제 걸리는 건 그거죠. 개인 다 나쁘지 않아요, 수급도. 하지만 기관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연기금이 담고 있고 좋은데, 일단은 공매도 잔량이나 대차량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수량이 쌓여 있어요. 공매도도 그렇고, 공매도는 거의 금융투자 작품이고요. 금융투자가 공매도를 지겹도록 여기서부터 쳐왔다. 그러니까 이 공매도의 수량은 전부 금융투자고, 아직 대차 상환이나 공매도 상환에 쇼커버링이 일어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다시 눌릴 수 있다는 그 에너지가 충분히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점대 여기 28만원대 저항대를 좀 맞는 모습이 나온다면 저가에 산 것들을 다시 비중 축소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 갈 길이 아직은 멀죠. 그래서 단기적 추세가 중요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추세할 것도 없지만 이렇게 약하게나마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아직은 추세를 논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죠. 아직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그 여기 금액대 26만 7천원대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은 나왔지만 금융투자의 수급과 공매도 대차장고 비율을 체크해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차장고가 많고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으면 주가 잘 못 가요. 그러니까 단기 박스 고점에서 파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주 두 개인데 한국조선해양과 현대미포에서 이런 거 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봐야 된다 얘기 드렸고, 박스 하단을 만들어 놓은 데가 여기죠. 근데 지금 박스 하단에서 지지를 받은 모습이긴 해요. 현대미포 조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현대미포 조선은 일단 받은 모습이 맞아요. 하지만 조선 섹터가 굉장히 약한 흐름 보여줘요. 왜냐? 조선 섹터가 나쁜 것이 이제 경기 민감주의 약세예요. 그러니까 헝다그룹에 대한 그런 또 데미지도 있을 수 있고, 경기 민감주 자체가 지금 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성장주가 가냐는 아닌데, 일단 환율이 받쳐줘야 성장주든 뭐든 논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지만, 일단 조선주도 좀 이렇게 과대 낙폭으로 본다면 3분기, 4분기 개선되는 영업이익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저가에 싸게 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미포 조선 같은 경우는 지구엔 초기 매수 정도는 가능하지만 좀 지켜보자. 그래서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불안한 섹터니까 초기 물량 정도는 괜찮게 관망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다입니다.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은 좀 더 약하죠. 현대중공업 상장과 함께 약하고,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아랫대 여기 때가 또 되게 중요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대까지도 좀 체크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초기 물량 정도는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대에 머물러 있지만 조금 시장 섹터와 경기 민감주 흐름은 봐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 코로나 다음에 회복하고 조선업황이 앞으로 10년 사이클 되고 좋다고 얘기하고 거의 다 반납한 모습이죠. 거의 다 반납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그래요. 철강 가격이 계속 또 급등을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렇게 영업이 개선되지 않는다. 하지만 철강값도 고점 갱신 날라다니고 있고, 철강은 분명히 가격 안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원자재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유페소 같은 조선 섹터도 그 철강 상승의 하락과 함께 역으로 상승할 수 있죠. 무조건 재무성이 개선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가의 포인트, 그 다음에 철강주의 흐름을 보면
저가를 포착할 수 있겠다. 아직은 초기 매수 정도 가능한 구간 정도로만 보여지는 거니까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이제 조금씩 보시는 걸로 하죠. 이미 낙폭은 좀 과대하게 빠졌어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섹터 중에서도 이탈한 놈 하나 나왔죠. 명신산업. 여기가 초기로 담아볼 수 있고 바닥으로 보면 이렇게 약손절로 나와야 되는 구간대다라고 얘기 드렸던 구간인데 오늘 아주 보기 좋게 깨졌어요. 보기 좋게 깨졌고 과매도 구간 들어왔다. 그러면 다시 일단 덮어놓고 여기 24,500원 정도의 바닥까지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안됩니다. 혹시나 물려 가지고 계시더라도 여기 금액대가 오기 전에는 추가 어중간한 매수하지 마십시오. 여기 또 되게 신뢰받았던 중요한 구간대의 지지대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더 체크해 봐야 된다.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여기 구간대 28,000원 정도 지켜주는가 28,800원 정도 구간대에서 보유 정도만 가능하고 추가 매수 어려운 섹터 자동차 섹터 되게 약하죠 지금. 그리고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 보면 과매도에 접근되어 있는데 보시면 자동차 섹터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집어 던지고 있는 거죠. 던지고 있고 개인의 물량 늘어나고 수급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 방향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다시 꼭 확인해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매수 추가 매수 추격 매수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도 성장주지만 아직 성장주가 간다라고도 보기도 어렵죠. 경기 민감이 약해도 성장주가 간다라고 보기에도 시장이 아직은 좀 불안전한 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진세미캠도 얘기 드렸죠. 어중간하게 추격하면 물린다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져주면 보겠다라고 했는데 빠지지 않을 만큼 힘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여기 고점대 위에서 횡보해 줄 때 여기에서 금액을 지키면서 횡보해 준다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담아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좀 이격도 많이 벌어지고 떠있기 때문에 이평선이 올라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관망 자리고 보유자분들은 사실은 좀 저항대에 의식이 된다 그러면 조금씩 물량을 매도하는 자리지 신규 매수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금액대 3만원 400원 정도 이상이 지켜주는가를 꼭 체크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추가 매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SNSA고요. 보시면 좀 이렇게 반도체 중에 그나마 좋은 흐름 보여준 게 동진세미캠하고 SNS텍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조금 그나마 시장에 비해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SNS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고 정말 명절 전에 급등을 보여주고 끝이 났죠. 10%가 넘는 고가의 상승과 종가상도 8.8% 되게 이쁜 상승을 만들고 마감이 됐고 오늘도 보시면 좀 주가가 밀리는 듯 했지만 그렇게 막 강하게 밀리지 않으면서 중요한 자리대 지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밀리지 않았다. 많이 밀리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해 줬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SNS도 바닥권에서 사신 분들은 홀딩 하시고 지켜보시면 되겠고 단기적 저처럼 매도 후 다시 단기적 매수를 하신 분은 여기 금액대 3만원 200원대 정도 여기 저처럼 매수하신 분 3만원대 3만200원 여기 근처에 매수하신 분은 아직은 홀딩 또는 분할 매도가 필요하겠다. 시장의 그 움직임이 아직은 방향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적 수익을 줄 때 짧게 수익 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닥에서 사신 분은 홀딩이 맞고 신규 매수는 힘든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 힘든 매수 구간이니까 어중간하게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LG전자고요. LG전자는 오늘 또 되게 안 좋은 모습 보였어요. 시장이 좀 밀린 것과 함께 여태까지 지켰던 13만 9천원에 종가상 이게 종가상이긴 하지만 9천원의 자리를 이탈해 버렸죠. 오늘 이탈했다 회복을 한 겁니다. 회복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긴 정말 갈 곳이 아니라고 회복을 하고 버텨준 건데 일단 과매도 구간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금액대만 어떻게든 꾸역꾸역 지켜주면 괜찮아요.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지지대가 터졌다 깨졌다라는 건 좋은 시그널은 아니니까 조금 매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야 되고 조금 더 관망하고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된다라고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 비중이나 기관 비중을 보시면 아직 뚜렷한 방향이 나오지 않았고 공매도 물량이 많이 쌓이진 않아서 그나마 다행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자리대를 이탈했다는 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시그널이다. 그래서 혹여나 바닥대 사신 분도 여기 12만원대까지 열어놓으면서 봐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의 그 시장의 키워드는
어찌됐건 저찌됐건 환율이겠죠. 환율. 그래서 환율에 조금 약세가 지속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고점이 정말 단기 최고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외국인 수급이 또 주목되는 바입니다. 기관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시장을 지탱해 준다기보다 매도하면서 좀 지수를 누르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시장의 방향이기 때문에 크게 기관의 움직임에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일은 금요일이라 거래량이나 시장이나 좀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도 기대되고 다음 달이 또 굉장히 기대되는 또 기간이 되겠네요. 아무튼 명절 잘 보내셨으리라 믿고 조금 안 좋은 시장, 힘든 시장이지만 좀 잘 봐가면서 나아가도록 하자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여기서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